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 7번째 과목, 한국체육사, 체육사 과목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5쪽 제1장, 체육사의 의미부터 시작할게요. 이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끊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챕터가 체육사의 연구 분야. 체육사란 무엇이냐? 체육사란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교훈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체육 사실을 확인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측면은 약간 체육, 스포츠 사회학과도 좀 관련이 돼 있겠죠. 체육사는 과거를 통해서 파악한 체육적 사실을 통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체육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체육 사상사는 어떤 철학, 사조 이런 거,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도 해요. 연구 내용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 등을 고려하고요. 어떤 이벤트 혹은 사건, 사고 이런 게 있어야겠죠. 체육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있고,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있죠. 한국, 미국, 영국, 유럽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다는 거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시간을 정지했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이랬을 때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역학, 생리학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시간,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과거부터 쭉 쌓여왔어요. 이렇게 시간을 축으로 쌓여진 거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체육사.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6개의 과목을 다 다뤘잖아요. 물론 체육학에는 6개의 과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과목이 있죠. 체육학에는 그런 과목들이 결국은 그런 과목들을 시간을 축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쌓아내면 그것이 체육사와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 학문들은 다 체육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체육학의 모든 학문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교육학은 어떤 측면에서 연관이 있냐면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의 어떤 기본 구조예요. 여기서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교육학의 관계는 뭐냐면 스포츠 심리학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습자 있잖아요. 학습자와 교수자. 특히 이 학습자에 초점이 더 있는데 학습자가 이 스포츠를 배울 때 자신감이 있냐 없냐, 불안이 있냐 없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혹은 주변에 관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 교육학의 학습자 영역과 관련된 부분과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이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학하고 심리학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각각의 학문들 모두가 차곡차곡 쭉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역사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역사, 체육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여러 학문들에 다 능통해야 될, 혹은 각 학문별로 깊게는 몰라도 얕게는 다 알고 있어야 이거를 끼워 맞춰서 뭔가 해석을 하거나 예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일단 학문으로서 체육사라고 하는 학문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 요 시험을 만날 때, 요 시험의 한 교과목으로서 체육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체육사의 어떤 그 의의와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점수를 여러분이 얻어야 되잖아요. 몇 점이죠? 40점. 최소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몇 점? 60점.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하다 보니 문제를 위한 문제를 위한 체육사적 어떤 내용, 사실, 공부, 지식이 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나 뭐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체육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뭐 스포츠 과학 혹은 스포츠학, 체육학 이렇게 깊게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니니 그냥 개괄적으로 체육사가 어떤 학문이구나 라는 것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사 혹은 역사 이런 걸 배워오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 보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깊게 설명할 내용이 또 없기도 해요. 이미 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초중 고등학교 때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그런 내용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을 접근할 때, 이해할 때 쉬운 거 하고 문제를 풀 때 점수를 많이 받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체육 사다 보니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연도를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체육사 연구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영역은 통사적, 세계사적인 연구 영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자가 통할 통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세계사적이니까 큰 거.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로드하게, 넓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혹은 지역적. 지역적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대적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이겠죠.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포커스를 둬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 특수적. 이건 사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어.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그걸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떤 학자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에 와서 5.18 혹은 최근에 제주의 4.3 항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제주의 4.3 같은 경우는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서야 사회적 분위기 혹은 공감대를 얻어서